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FOMC 회의를 한 주 앞둔 시점에서 미국 증시가 기분 좋게 다시 한번 올라줬는데요. 사실 상승폭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투자 심리의 회복이죠. 그런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오늘 같은 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 증시에 불어온 기분 좋은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품 판매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AI 거품론보다는 금리나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3대 지수도 일제히 오른 모습입니다. 다우 지수는 400포인트 넘게 뛰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 그리고 0.3% 상승했습니다. 한편 채권과 외환 시장은 미국의 고용 지표를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밤사이 ADP에서 민간 고용 보고서를 발표했었죠.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오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불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불 스티프닝은 이제 장기물보다 단기물이 더 크게 빠지는 현상을 뜻하죠. 특히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크게 밀려나면서 3.5% 아래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현재 4.05%까지 밀려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도 간밤에 발표된 고용 지표를 소화하면서 움직였는데요.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재 달러 인덱스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또 유로화 가치가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죠. 해당 소식에 달러 가치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99 아래로 결국 떨어졌고요. 원달러 환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역외 시장에서 현재 1,465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간밤에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 지원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서 나온 보도였는데요. 현재 러트닉 상무장관이 로봇업계 CEO들과 잇따라 만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이어서 이번엔 로봇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한 겁니다. 또 폴리티코에서 전한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로봇과 관련된 행정명령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장중 한때 4%까지 뛰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간밤에 ADP 쪽에서 고용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4만 명 증가였는데 증가는커녕 오히려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대폭 밑돌았습니다. 특히 이번 감소폭이 거의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어서 더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금리나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는 중이죠. FOMC 회의를 한 주 앞둔 시점에서 지금 금리나 가능성이 세미 페드워치 기준으로 한 90%까지 올라선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경제 지표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종합했을 때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작을 움직였던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밤사이 테슬라가 급등하는가 하면은 넷플릭스가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기업별 이슈 속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 개씩 이슈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애플입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한 둔화가 현실화됐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전체적인 서비스 사업은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오늘은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0.66%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계속된 상승세에 힘입어서 52주 신고가 새로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아이폰 17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부분이 더 크게 애플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M7 기업들 가운데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디인포메이션의 보도가 있었는데 AI 판매에 대한 목표치를 하향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오늘 로보택시 주행 테스트를 시작했는데요. 미국 내에서 볼티모어, 피츠버그,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등 세 곳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인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각종 우려감을 딛고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간밤에 CNBC는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한층 커졌다라는 평가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도 했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간밤 분위기 일단 개장 전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개장 전에는 로봇 관련주가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로봇 산업에 대한 가속 계획을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러트닉 상무장관이 로봇 측에 있어서 CEO들과 각종 회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왔고요. 내년 중으로는 관련된 행정 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테슬라 장중에는 앞서 언급이 된 것처럼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AI 반도체단 안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AI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사업 구조를 약간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미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고성능 메모리 수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소비자 부분 사업을 접겠다라고 밝혔지만 주가는 약보합권에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하락분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IB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측에서는 오라클이 지금 고점 대비 42% 정도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수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마이클 버리도 간밤 AI 버블이 몇 년 안에 해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AI 버블이라는 키워드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오라클의 흐름 계속해서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간밤 급감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워너브라더스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담 소식이 출해되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공동 창업자의 대규모 지분 매도 소식도 함께 쏟아지면서 장중 5%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장중 93,0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덕분에 관련주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3%대, 비트마인은 5% 넘는 상승 보였다는 점 체크할게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슈 체크하러 가시죠. 간밤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AI 관련 키워드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현 시점,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에 대한 목표치가 있었겠죠. 이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더 인포메이션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사업 부문 영업사원 2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의 일부 사업부가 특정 AI 제품 매출 성장에 대한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내놨다라는 건데요. 뉴스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 보면 미국 내 한 애저 부서 안에서는 파운드리 성장에 대한 목표치가 50% 정도를 달성한 사원이 5분의 1 정도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고요. 또 미국 외 타 지역에 있는 타 부서에 대해서는 파운드리 판매를 2배 정도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목표치를 갖고 있었는데 이 목표 달성이 좀 부진하고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자 목표에 대한 50% 정도를 낮춰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합해보면 AI를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에 대한 목표치를 좀 줄이자라는 게 이 안에서 나온 내용이었다라는 보도였는데요. 이런 소식을 받아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장중 하향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하방 압력을 받는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성장과 할당량 개념에 대한 부정확한 혼재 표현이 섞여 있는 보도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매출 성장률을 낮춰잡은 적이 없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자체로도 파란불을 띠고 있죠. 오늘 장중에는 상승 반전하지 못했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기술주도 장중에는 하향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각종 이슈가 있죠. 로봇주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중심을 잡아봐야 할지 지금 바로 고민하러 가시죠. 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새로운 분이 또 나와주셨는데요. 하나증권의 네이버 그린 팩토리점 이성원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엔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증권 네이버 그린 팩토리점 이성원 PB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증시가 오늘 또 잘 올라줬어요. 기분 좋은 하루였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증시 분위기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AI 거품론이다,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간밤 증시는 또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거든요. 한 줄 평은 어떻게 남겨주실까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도 3대 지수는 이제 모두 다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네. 결국에는 고용은 식었고 또 이제 소비는 견고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던 하루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결국 원하는 거는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켜지면서 이제 증시에도 좀 청신호가 켜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세일즈포스가 또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CRM 업계 1위 강자죠. EPS가 3.25달러로 나왔고요. 또 매출은 103억 달러.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4% 급등 중인 점. 어제 마벨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마벨 쪽도 실적이 괜찮았었죠. 그런데 세일즈포스도 지금 4%에 뛰고 있는 점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자, 오늘 올라온 세 가지 주제입니다.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가 공개됐고요. 12월 금리나 굳히기, 그리고 코드레드 오픈 AI, 넵튠을 인수했다. 자, 세 가지 주제입니다. 간밤에 고용 지표와 서비스업 지표가 공개됐는데 사실 이 고용 지표가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네. 했거든요. 피비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미국의 네. 이제 고용 지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전에 이제 민간 고용을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게 바로 어제 나왔던 이제 고용 지표였습니다. 네.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약간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로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실제로 이번에 나온 거는 예상보다 너무 많이 이제 그렇죠. 네. 감소한 결과를 냈는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 그러다 보니 이제 페드워치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 89%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제 같이 나왔던 이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서비스 PMI인데요. 네, 그렇죠. 이 서비스 PMI 결국에 잘 나왔습니다. 이 뜻이 이제 미국 경제가 좀 견고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금리가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좀 그래도 잘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SM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6개월째 확장 중이죠. 이 확장 중이라는 의미는 이제 기준선인 50을 윗돌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만큼 서비스업 현황이 좀 괜찮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네. 트레이더들이 이제 베팅하는 사이트죠. 세미 페드워치 기준으로 한 90%까지 늘어난 상태인데 네. 어떻게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해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산타랠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산타랠리를 바라볼 때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금리 인하를 하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FOMC가 12월 10일 날 열리는데 네. 이날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산타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 되게 우세하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2월에 상승 확률이 약 73% 정도였습니다. 네. 73%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73%의 상승 확률에서도 예. 이제 가장 좋았던 게 결국에는 중순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중순에 한번 산타랠리를 기대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산타랠리 기대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죠. 지금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쪽 비트코인도 뭐 93,000달러까지 좀 시원하게 반등해준 상태인데 과연 파월 의장이 어느 쪽에 좀 손을 들어줄지 개인적으로는 금리 동결보다 인하 쪽에 손을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오픈 AI가 코드레드, 그러니까 사내 경보까지 발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밤에 전해졌던 소식이었는데요. 지금 챗GPT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타트업까지도 인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픈 AI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어제자로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에 이제 오픈 AI가 코드레드를 발령을 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2022년에는 이제 구글에서 코드레드를 챗GPT 때문에 발령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시장이 지금은 이제는 완전 바뀐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3가 너무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고 호평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이제 오픈 AI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결국에는 모든 내부 자원을 챗GPT를 개선하는 데 쓰겠다. 네.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아마도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인 챗GPT 5.2 버전이 굉장히 잘 나와줘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AI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릴 거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죠. 과연 이 AI 3파전이 어떻게 번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장 관심주로 브로드컴하고 인텔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 우선 브로드컴에 대한 얘기부터 저희가 나눠볼게요. 네. 최근 월가에서도 이제 목표가를 올려 잡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브로드컴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아까 처음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제 크리도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벨 네. 테크놀로지 기업의 실적들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죠. 근데 그렇죠. 이 두 기업 모두 다 인터커넥트를 하는 회사거든요. 예. 근데 이 인터커넥트 시장에서의 가장 점유율이 높고 가장 대표 기업이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근데 이 브로드컴이 12월 11일자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네. 최근에 이제 구글에 TPU를 만드는 곳이 브로드컴이라고 알려지면서 구글 진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아마도 여기서 이제 AI 부분이 골드만삭스는 100% 정도 매출이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인터커넥트 시장과 이 인터커넥트 시장을 뺀 TPU 시장까지도 TPU 아닌 XPU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 전에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 전에 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당분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조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네. 예, 알겠습니다. 브로드컴의 경우 이제 매수 의견 주신 거고요. 자, 그리고 인텔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애플과의 협업 소식으로 굉장히 핫했었죠. 아직 뭐 픽스가 된 건 아니고 지금 논의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애플 칩을 좀 만들게 될까요? 이전에 사실 애플이랑 인텔이 거래가 있었습니다. 애플의 이제 CPU, 애플이 이제 인텔의 CPU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M 시리즈로 돌아가면서 이제 TSMC에게 이제 위탁을 맡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인텔이 만약에 이번에 애플에 좀 물량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인텔 부분에 있어서는 인텔의 파운드리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업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인텔의 파운드리를 애플이 사용할지 아닐지라고 확답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한번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인텔이 애플과 실제로 협업을 하게 된다면 인텔 주가에는 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정말 쉬지 않고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텔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위협이 많았죠. 네. 인텔은 TSMC에게 완전히 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애플이 인텔의 파운드리를 조금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그래도 업사이드가 조금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파운드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인텔이 뭐 제3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 경쟁 구도에서 인텔이 실제로 점유율을 가져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인텔이 점유율 가능성을 가져올 정도는 저는 약간 이렇게 확률적으로 말씀드리기 네.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 파운드리 쪽으로 계속 좀 발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이 파트너십을 좀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게 정말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적에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이런 파트너십이? 네. 지금 당장 실적에는 이제 반영이 되기는 어렵죠. 왜냐면은 네. 어쨌든 이제 뭐 계약을 막 맺게 되면은 그게 바로 잡히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바로 실적에서 확인은 할 수 없겠지만은 이제 실적 끝나고 CEO나 이런 경영진들의 뉴스나 아니면 입을 통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온다고 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로드컴과 인텔과 관련된 투자 의견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두 기업 모두 매수 평가 주신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 말씀의 이성원 PB와 함께했습니다. 대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